네, 안녕하십니까. 어썸 케빈입니다. 이번 채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 자기소개서,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 경력기술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다양한 직무를 채용하고 있으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본인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여 소개하시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자신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를 본인의 역량과 관련하여 기술을 하고 공단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타인과 차별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문항은 복합적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인은 일단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500자 이내에 진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500자가 여러분들 써보시면 아실 겁니다. 생각보다 양이 적어요. 양이 적은데 이거를 한 문장으로 쓰고 그거에 대해서 왜 중진공이 당신을 채용해야 되는지도 적고 본인의 역량을 토대로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 이것까지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중진공에 기여할 수 있는지까지 표현을 하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복합적인 거죠. 지금 세 가지가 겹친 겁니다. 첫 번째, 한 문장으로 표현한 거. 두 번째, 본인의 역량을 어필한 거. 세 번째, 타인과의 차별점, 그리고 어떻게 기여할 건지. 엄밀히 보면은 네 가지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우선은 스텝별로 나눠 보시고 스텝 안에 나의 이야기를 채워넣고 그 안에서 전체적인 흐름과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식으로 1번을 작성하시면은 원활하게 작성 가능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중진공의 새로운 핵심 가치인 혁신, 전문성, 현장, 청렴 중 두 가지를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성공 혹은 실패 사항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경험이 중진공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적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혁신, 전문성, 현장, 청렴 이렇게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는 두 가지를 선택하시고 이것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스토리 그리고 그게 중진공의 현재 핵심 가치 네 가지 중에 내가 선택한 그 두 가지와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네 가지 중에 뭐가 더 좋고 뭐가 안 좋고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얼만큼 나와 연관이 돼 있는지 그리고 연관된 나의 그 경험이 중진공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역시 500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차별로 나눠서 그 안에 끼워 넣는 식으로 우선은 진행을 해보시고 끼워 넣기 전에 나의 스토리가 있는지 그것부터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자, 3번. 최근 5년에 남들과는 다른 생각으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거나 문제 해결하기 어려웠는데 이거를 극복해서 해결한 그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중진공에서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대한민국에 있는 중소기업분들과 함께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해 나가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쉬운 것만 있을 리는 없죠. 우리나라 산업의 중축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진공의 임직원이라고 하면은 남들이 다 떠먹여준 밥이나 아니면은 해결하기 너무 쉬워.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이런 것만 해결하기를 바라는 그런 직원이 있길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내서 이것이 어떻게 문제 해결까지 이어졌는지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700자 이내로 쓰실 때 기승전결이 있으면 좋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봤을 때 와 이건 진짜 어렵다라고 판단이 될 정도의 어려움이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제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내가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뭐 했고 그 다음에 뭐 했고 그 다음에 뭐 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내 글을 처음 읽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나의 스토리를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런 방향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직무수행 계획입니다. 직무수행 계획에 대해서 읽어보시면은 먼저 나의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중진공에서 어떻게 써먹을 건지에 대해서 적으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의 역량을 어필해야 되고 어떤 노력을 해왔고 직무수행 계획은 뭐고 즉 나의 역량에 대해서 처음 어떻게 경험했고 이거를 어떻게 성장시켜 왔는지 직무에 관한 성장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는 중진공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직무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그렇게 성장해온 나의 그 직무의 전문성이 앞으로 중진공에서는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스토리텔링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좀 그나마 괜찮은 게 700자 이내로 작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500자보다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스토리텔링의 형식을 잘 맞춰가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경력기술서입니다. 경력기술서는 내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일했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시고 간결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경력기술서에서 가장 중요시 보는 건 뭐냐면은 본인의 역할입니다. 본인의 역할. 다른 사람이 했던 거, 그 회사가 한 업무들, 그거를 나열식으로 백자를 쓰시는 거랑 내가
한 업무, 내가 핵심적으로 했는데 그 핵심적으로 한 업무가 내가 지금 지원할 중진공의 그 직무랑 연관성 있는 그 나의 역량, 그거 10글자 있는 거랑 둘이 비교했을 때 연관 없는 거 100자 쓴 거보다 연관 있는 거 10자 쓴 것이 훨씬 신빙성 있고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나의 과거 경험이 내가 앞으로 지원할 그 직무와 어떤 연관이고 그 직무랑 연관 있는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직무기술서입니다. 그리고 직무기술서는 본인의 역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작성을 해주셔야 인사 담당자 그거를 읽어보고 아 이분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처리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직무기술서 쓰실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도 본인의 역할과 구체적인 행동을 잘 감안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진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진공은 현재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있는 대표님들 그리고 주요 인원분들과 우리나라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입니다. 내가 과거 했던 경험이 중진공의 특정 직무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 채용에 반드시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진공 이외에도 자기소개서 리뷰가 필요한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단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